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이번 주는 25회째로 저희가 방송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편도 하고 이쁘게 자료도 개비를 좀 했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자, 6개월 동안 꾸준히 한 방송을 앞으로 6년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선 1년을 달려보기 위해서 그럼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인스턴스 구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으로 곰돌이님께서 내용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OCI 컴퓨터에서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의 일부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은 여러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템플릿으로 이해하는 게 쉽게 와닿을 수 있겠는데요. 템플릿이라고 하면 선택할 OS 이미지나 쉐이프, 그리고 여러 리소스의 구성을 지정해서 이 구성을 표준으로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의 태생,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OCI가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로드 밸런스를 통한 스케일링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웹 서비스를 하는 서버에서 접속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웹서버 수를 늘리고 또 부하를 분산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줄어들면 다시 최소한의 노드 수로 줄어들고 하는 그런 스케일링 기능이 초기에는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우선적으로 빨리 적용되기를 기대했던 것도 바로 이 스케일링 기능이었습니다.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웬 로드 밸런스냐, 스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요. 로드 밸런서가 스케일링이 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풀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 동일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 인스턴스 풀이라는 이 논리 그룹에 매트릭 기반의 성능 지표로서 동일한 인스턴스를 수평 확장이나 또는 수평 축소할지 아니면은 스케줄링에 기반해서 동일한 인스턴스를 확장, 축소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이 인스턴스 풀에서 확장된 인스턴스의 구성 파일이 바로 지금 소개드리는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은 지금까지 인스턴스 풀을 생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이 인스턴스 풀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제부터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시듯이 먼저 템플릿으로 사용할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 러닝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풀,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을 뽑아내도록 되어 있었죠. 이 개선된 기능은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 설정 목록에서 템플릿으로 사용될 인스턴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도 설정 목록 자체에서 인스턴스 리소스를 정의해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인스턴스에서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보통은 다음 과정인 인스턴스 풀을 생성하는 과정만이 존재했었는데요. 개선된 기능은 이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으로 바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기본 인스턴스 생성에 없는 그 부가적인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vnic 추가 또는 블럭 볼륨을 생성하고 어태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요. 이러한 기능은 보통은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인스턴스에 붙여주게 되는데요. 추가된 기능에는 vnic과 블럭 볼륨을 어태치한 상태로 프로비저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비저닝 템플릿이라고 하면 그 네네. 리소스 매니저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테라폼이나 뭐 이런 걸로도 됐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이러한 구성 목표는 CLI나 SDK 또는 테라폼을 이용하는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목표에는 이러한 코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API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코드 사용을 대폭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커스텀 이미지의 버전 변경만 있을 뿐 모든 리소스 구성은 이전과 동일한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생성해내야 되고 몇 가지 블록 볼륨 사이즈에 따라서 템플릿을 몇 개를 두고 선택만 하면은 바로 프로비저닝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이 방법이 제일 간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버전으로는 설정 목록에서 직접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하는 것과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거기서 뽑아낸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뽑아낸 인스턴스 컨피그레이션이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점형 인스턴스를 선택한다든지 인스턴스에 연결된 블록 볼륨 정보를 정의해서 바로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그런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처음부터 거의 이제 인스턴스 풀링 할 것 같은데, 인스턴스 다 만든 다음에 뭐 설정하느니 뭐 만들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이거 솔직히 요즘 풀링 안 하는 인스턴스가 있을까요? 이건 좀 편한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기존에 없던 브이닉이나 블록 볼륨 어태치 기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유연해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엑사CC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궁금해지네요. 곰돌이님,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앱 커스터머의 VM 클러스터 노드 서브 세팅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엑사CC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앱 커스터머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는 이 컨셉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방송 21회차에서도 베어메탈님께서 이 새 버전인 X9M을 소개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셨기도 했습니다. 엑사CC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21회차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오늘 소개되는 이 업데이트는 VM 클러스터 노드 서브 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소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의 클러스터 서브 세팅에서 추가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에는 CPU, 메모리, 로컬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리소스 할당의 유연성을 극대화한다라고 설명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VM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하는 엑사데이터의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DB 서버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엑사데이터의 사이즈별로 베이스렉, 쿼터렉, 하프렉, 풀렉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별로 기본 인프라 용량이 다 다릅니다. 물론 DB 서버 또한 쿼터렉까지는 2개, 하프렉은 4대, 그 다음에 풀렉은 8대까지 다양하죠. VM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지금까지는 고객이 엑사데이터 인프라의 모든 DB 서버에 VM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고 각 DB 서버에 리소스를 할당을 했습니다. DB 서버가 2대인 쿼터렉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2VM이 할당이 될 거고요. 풀렉인 경우에는 8개의 VM이 할당되어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각 클러스터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VM 클러스터 노드 서브 세팅은 이 VM 클러스터를 만들 때 DB 서버 노드를 선택적으로 지정해서 실제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DB 서버 수보다 더 적게 할당을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DB 서버 수보다도 더 적게 원하는 수만큼의 이제 VM으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 적은 수의 VM 크기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소스의 비용 또한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나중에 이제 그 VM 클러스터를 좀 확장을 해서 온디맨드로 뭐 이렇게 VM 추가하고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주제에 설명된 그 리소스 할당의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그런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적은 사이즈로 시작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제공되고 있고요. 엑사데이터 컨셉상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현재 실행 중인 워크로드를 중단하지 않고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축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요. 당연히 클러스터를 축소해서 그 DB 서버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VM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DB 서버만 실행되도록 VM 클러스를 격리해서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대한 격리 전략을 따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엑사CC를 사용 중인 고객의 대부분이 이 투노드 DB 시스템인 이 쿼터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유연성의 극대화를 당장 실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는 기존의 시스템의 클러스터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추가할 경우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요즘 대다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 많이 쓰는데 요런 거 이렇게 작은 서비스들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쓰기에도 엑사가 참 쓰기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뭐 특정 DB 서버 노드는 예를 들면 뭐 테스트나 뭐 크게 뭐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그런 테스트나 개발 업무 이런 쪽에다가 VM을 그쪽으로다가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업무는 특정 DB 노드 다른 노드에다가 클러스터를 배치를 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제부터는. 유연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의 VM 클러스터 노드 서브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로깅 애널리틱스 기능 향상 소식이네요. 이번에는 민수 아빠님, 저희가 로깅 애널리틱스는 여러 번 소개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 감은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로깅 애널리틱스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로깅 애널리틱스라는 서비스가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는 4가지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는데요. 앞부분에서 아빠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약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OCI 읽어주는 공더스에서 OCI 로깅 애널리틱스를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OCI에는요, 상당히 로깅이라든지 애널리틱스라든지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OCI의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혼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OCI가 로그 정보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다루는 그런 OCI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요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스템 관제 분야에서는요, 문제를 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선결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보통 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OCI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자원에 대한 로그 정보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이라든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OCI는요, 이와 같이 로그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로 OCI 로깅이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요. OCI 로깅 서비스를 사용하면 오라클 클라우드의 여러 서버 혹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VM의 시스템 로그를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이게 콜렉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 서비스에 내부적으로 로그와 통합되어 있는 뭐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VM 시스템 로그를 어떻게 수집한다는 거예요? 네, 아빠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법사가 아닌 이상 무엇인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요, 컴퓨팅, VM에는 기본적으로 플론티D라고 하는 로그 수집 에이전트가 데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몬은요, 로깅 서비스와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서요, 시스템 로그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로그, 성능 매트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권한을 가진 시스템 관리자는요,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VM의 로그를 중앙에서 설정해서요, 어떤 특정 레파지토리에
복제를 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그런 VM에 있는 서버 로그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모든 OCI 서비스는 OCI 로깅과 통합되어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로그라든지 혹은 데이터베이스 로그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로그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인 펑션에서 발생한 로그 같은 것들을 모두 OCI 로깅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서버 및 서버 로그를 모았으면은요, 이제 관리자가 상태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수집한 로그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기능 서비스로 OCI 로깅 애널리틱스가 제공됩니다. OCI 로깅 애널리틱스는요, OCI 앞에서 설명한 그 OCI 로깅에서 수집한 로그 정보를 엘라스틱 스택에 키바나 스타일로 UI로 이제 시각화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한 로깅 애널리틱 서비스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 기능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그런 편의성 기능이 4가지가 공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 로깅 애널리틱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4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UI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할 로그 정보를 쉽게 선택하고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보시는 화면은요, OCI에 배포된 VM의 특정 로그 정보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시스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 단계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깅 애널리틱스는요, 시스템 로그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이 대시보드에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컴포넌트에 대한 추가, 삭제, 그리고 설정 변경에 대한 기능들이 대폭 개선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컴파스라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샘플 데이터 모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관제 서비스, 시각화 서비스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라든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자원이 미리 활성화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어떤 활동이 되는 그 데이터가 모이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이 기능을 테스트하거나 학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로깅 애널리틱스에 샘플 데이터 모드가 추가가 됐고요. 이 모드를 사용하면 미리 구성하지 않아도 사전에 수집된 정보로 이 기능들을 체험하거나 활용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샘플 데이터 모드를 사용하면 기초 데이터가 구성된 상태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기능을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깅 그 서비스에 저장된 정보는 그 로깅 애널리틱스로 시각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왜 그 엘라스틱 스택에 이제 그런 키바나라든지 그 그라파나로 이제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로깅 애널리틱스가 아닌 이제 자체 그 모니터링 체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로깅 애널리틱스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바나 스타일로 OCI 로깅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기본적인 서비스고요. 이 기능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전용 서비스, 뭐 그라파나라든지 엘라틱 스택이라든지 혹은 스플렁크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한다면 저희가 OCI 로깅이라는 에 저장된 데이터를요, OCI에 있는 다른 서비스 혹은 외부 시스템에 전달하는 OCI 서비스 커넥터 허브라는 그런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OCI 로그인에 있는 정보를 다른 서비스, 외부 저장소에 전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엘라스틱 스택 혹은 그라파나 혹은 뭐 스플렁크와 같은 그런 자체적인 모니터링 환경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른 클라우드는 그 ELK 그 서비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OCI에는 혹시 없어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요, OCI에서 엘라스틱 스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엘라스틱 서치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조만간 이제 런칭이 될 것 같고요. 엘라스틱 서치가 런칭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깅 서비스, 로깅 애널리틱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커넥터 허브 이 세 가지의 서비스가 ELK OCI 서비스에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관성이라든지 편의성이 좀 더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기능도 좀 더 확장된 그런 기능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버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어메탈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지난 7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8.0.26 적용 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10월 19일자로 새로운 8.0.27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고요. 해당 버전이 OCI 매니지드 서비스인 MDS,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적용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OCI 뉴 릴리즈의 그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온프레미스와 같은 MySQL의 메인 소프트웨어 변경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그러한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현재 사용 중인 이전 버전 데이터베이스는 점검 시간대 이제 메인터넌스 윈도우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시는 분들도 자동으로 8.0.27 버전으로 만들어지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ySQL 도큐먼트 사이트인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인 8.0.27에 대한 GA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게 버그들에 대한 조치들이 나와 있고요. 일부 기능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기능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변경 항목 중에 하나만 언급을 드려보자면요. 하단에 이제 기능 추가 및 변화 항목, 그러니까 Functionality Added or Change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해당 내용 보면 주요 변경으로 세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디폴트 어서티케이션 플러그 인벤스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리플링게이션의 이 시스템 베리어블인 그룹 리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스톱 타임아웃의 이제 기본값 같은 것들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상세한 자료들은 관리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해당 도큐멘트로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당 URL은 오른쪽에 있는 공용으로 된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MySQL에 대한 버전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식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에 대한 내용하고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변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어메탈님 소개해 주시죠. 예, 베어메탈입니다. 우선 먼저 이미지 관련된 그러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소식은 특정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DB를 만들고 또 패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상세 이 내용을 보시면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릴리즈 업데이트 버전, 이거를 이제 그 오라클 용어로는 RU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해당 RU 버전의 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가드 어소시에이션 구성에 있어서 메인에 있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스탠바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존 운영 중인 DB가 있고 이거에 그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 만들 때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탠바이를 구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텀 이미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OCI 콘솔 상에 가보면요. 이 데이터 가드 어소시에이션 구성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마저 진행을 해보면요. 세 번째 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패치와 관련해서
이 최신 버전의 패치를 적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주요 최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버전 중에서 그 최신 버전 3가지 이 버전을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OCI 데이터베이스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그림에 의해서는 12.2 버전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봤고요. 데이터베이스 버전과 이에 따른 상세 패치 업데이트 이 버전, 패치셋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옵션으로 인트림 패치 같은 아주 상세한 버전까지도 추가할 수가 있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세한 버전 선택을 통해서 사용자는 특정한 버전의 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오른쪽 화면과 같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오라클이 관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특정 버전으로 이제 패치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트림 패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패치랑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거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라클 버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건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포맷과 관련한 예전과 새로운 포맷에 대한 부분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릴리즈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메이저 버전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12C라든가 뭐 18C, 19C 이런 부분들 얘기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RU와 RUR이라는 패치가 덧붙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걸 BP나 PSU라는 그 용어로 불려지다가 2017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U는 릴리즈 업데이트라는 용어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RUR은 릴리즈 업데이트 리비전이라는 약자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히 리비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포맷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19C 같은 경우는 큰 릴리즈 버전에 이건 이제 출시된 연도를 의미를 하고요. 19.3이라든가 19.4, 5 이렇게 두 자릿수가 붙는 것이 바로 이 앞서 말씀드린 업데이트 넘버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19.5점 몇이라든가 19.11.1 뭐 2, 3 이런 뒷꼬리가 붙는 세 번째 숫자가 바로 리비전입니다. 인트림 패치는 여기에다가 이제 단위 버그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패치가 막 붙어 있는 단위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원오프 패치라고 불리던 게 바로 인트림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은 예전에 이러한 그 버전 포맷에서 날짜 기준, 연도 기준과 그다음에 업데이트, 리비전 기준으로 이러한 그 숫자 포맷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린 그 패치셋 업데이트와 그다음에 번들 패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12.2 버전 이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패치셋 업데이트는 뭐 이렇게 이 시큐리티 픽스라든가 리그레션 픽스와 같이 작은 패치 셋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번들 패치 형태로 제공을 하는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12.2 버전 이전에 예전에 써왔던 방식으로 저희가 뭐 PSU라든가 BP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해왔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호칭이 바뀌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U와 RUR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PSU라든가 BP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제 연도별로 해당되는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리비전이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업데이트에 대한 그다음 리비전에 대한 출시가 각 쿼터별로다가
분기별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전과 리비전 버전이 합쳐지면서 특히나 이제 시큐리티, 보안과 관련된 픽스라든가 리그레션 픽스는 이제 리비전이 다른 버전 간에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치와 업그레이드의 차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이너 버전에 해당하는 요 19.3이라든가 뒷자리가 바뀌는 업데이트 버전이 바뀌는 부분들은 패치를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앞에 있는 큰 릴리즈 버전이 바뀌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한다라는 점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종류도 많고 용어도 복잡하고 이래서 또 클라우드 전환한 걸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용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전 용어와 혼동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는 화면은 오라클의 이 업그레이드 관련된 프로덕트 매니저이신데요.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해당 블로그를 보시면은 앞서 제가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업그레이드라든가 패치라든가 관련된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 더 자세하게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공용 QR코드를 누르시면 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길었지만 한 번은 정리해야 될 이 버전과 관련된 복잡한 내용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소식은 non-container DB에서 플러거블 DB로 변환해주는 기능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전 11G R2 버전 사용하고 계시고 이를 뭐 12C 버전이라든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고객의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PDB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넌 컨테이너 방식의 DB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 넌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라 이제 PDB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오라클이 계속 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2C 이전 그 버전 사용 고객들은 PDB로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플러거블 DB는 용어 그대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노트북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뺐다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분리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이동을 위한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관점에서도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전히 동일한 아키텍처 구성에 대한 비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머신과 도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 도커가 가상 머신 구조의 이 방식의 OS 중복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컨테이너의 이동이 쉬운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라클의 플러거블 DB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로서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PDB 간에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나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또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나온 소식에 대해서 기존 넌 컨테이너 방식으로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결국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변경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를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콘솔 메뉴를 통해서 쉽게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 기능은 베어메탈과 가상머신 기반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XRCS에는 아직 적용이 되진 않고요. 또 OS 제약 조건으로는 오라클 리눅스 7 버전이어야 한다거나 또 DB 시스템은 ASM 기반으로 오라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19C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예전 버전으로 운영하던 클라우드 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1.2.0.4 버전을 앞서 설명드린 방법처럼 이렇게 오라클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테스트한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그래서 11.2.0.4 같은 경우 현재 19C의 상위 버전인 19.1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봤고요. 이렇게 이 클릭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컨버팅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일 버전의 컨테이너가 기반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서 PDB인 이 플러거블 DB로 컨버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전 버전에서 PDB 버전을 이렇게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변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변환을 하는 동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온라인 무중단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내려가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무작정 버튼을 누르시면 아니 되고요. 또한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눈은 아주 오래 감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낮잠을 푹 자는 정도나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밤잠을 자야 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증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운타임이 발생된다는 그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컨테이너 관련된 이 변환과 관련된 내용을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그 라이브 랩스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2개의 새로운 라이브 랩스 매뉴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는 OCI 데이터베이스의 CI/CD 실습하는 핸즈온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멀티 테넌트 기능을 실습하는 가이드입니다. 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라이브 랩스를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전체 오라클 라이브 랩스는 626개입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소식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낮에 잠깐 나갔더니 이제 밖에 나무에 이제 단풍이 든 걸 이제야 봤네요. 계절 바뀌는 걸 보면 이제 세월이 가는 걸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춥던 4월 달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겨울이 끝나가던 시기였는데 이제 다시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때가 되었네요.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잘 실천하기는 정말 힘든데 한 주 한 주 쌓아 올리다 보면 오래 할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OCI 배워나가는 길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2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